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좀 파고들어 볼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남녀의 다름, 관계의 지혜와 경계라는 글입니다. 시작부터 되게 흥미로워요. 한 직장인의 독백으로 문을 여는데 좀 까칠하던 상사가 요즘 부드러워진 게 고마워서 작은 선물을 건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갑자기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상대는 이걸 뭔가 호감의 신호로 본 것 같고 나는 그냥 감사의 표시였을 뿐인데 말이죠. 이런 미묘하고 불편한 상황 혹시 당신도 겪어보신 적 없나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오해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 글을 나침반 삼아서요. 남녀가 왜 같은 상황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한번 제대로 탐색해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저렇다 목록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차이를 이해해서 당신의 관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겁니다.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 글이 모든 남자는 이렇고 모든 여자는 저렇다. 그런 단정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이죠. 오히려 수많은 오해 뒤에 숨어 있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려는 시도거든요. 저자는 이 복잡한 차이를 네 가지 한자로 분석합니다. 생물학적 차이인 성, 감정 표현의 차이인 정, 또 심리 구조의 차이인 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관의 차이인 사. 이 네 가지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서로를 오해하는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체 렌즈, 그 생물학적 차이를 의미하는 성부터 들여다보죠. 이 글은 시작부터 호르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남성은 그 공격성과 관련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오를 때 스트레스가 풀리고 여성은 신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될 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설명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라서 자칫하면 너무 뻔한 성별 고정관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남자는 공격적, 여자는 관계지향적, 이런 단순한 이분법으로 흐를 위험이 있죠. 근데 이 글의 흥미로운 점은요. 이 호르몬 차이가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넘어서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랑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남성은 새로운 걸 정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쾌감 호르몬이 막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 게임에서 이기거나 어려운 프로젝트 끝냈을 때 그 짜릿함 같은 거요? 바로 그거죠. 반면에 여성은 편안한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친구랑 수다 떨거나 아늑한 데서 쉬는 것처럼요. 아,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는 그 신경회로의 기본 설정값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군요. 한쪽은 쟁취해서 다른 쪽은 안정해서 행복을 찾는 경향이 짙다. 이런 거네요. 그럼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직장 상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부하 직원이 건넨 선물에 대해 상사는 이게 나에 대한 도전인가, 복종인가 같은 권력 구도의 관점에서 무의식적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반면에 선물을 준 직원은 내 마음이 전달돼서 우리 관계가 더 편안해지겠지라는 안정과 유대의 관점에서 행동했을 수 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행동의 의도랑 해석 사이에 이미 생물학적인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남성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을 보이면서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려 하고요. 아, 네네. 여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히려 사람들과 연결되고 이야기하면서 돌보고 친구가 되려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랑도 이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스트레스인데 해결책을 찾는 방향이 완전 반대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 호르몬이라는 생물학적 기반이 행복을 느끼는 방식의 차이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원인 정, 즉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군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요. 이 글에서 저자가 남자의 사랑은 뜨거운 열정, 여자의 사랑은 아끼는 애정으로 규정하더라고요. 네, 이 단어 선택이 아주 절묘하죠. 저자에 따르면 남성은 상대를 좋아하면 열정이 확 불타오르고요. 이 열정을 확연하고 더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서 스킨십이나 섹스를 원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사랑과 섹스가 분리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하지만 여성은 상대를 좋아하면 먼저 애정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깊어진 애정과 신뢰를 확인하는 결과로서 섹스를 허락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사랑과 섹스는 분리하기 어려운 하나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수많은 연애 갈등의 핵심을 그냥 꿰뚫는 분석 같아요. 왜 내 마음은 몰라주고 잠자리만 원해?
라는 여성의 원망이랑 아니 이만큼 너를 원하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야? 라는 남성의 항변이 정확히 이 지점에서 충돌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한 명은 과정을, 다른 한 명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남자의 진짜 사랑은 결국 보호와 책임감으로 나타나고 여자의 진짜 사랑은 양육과 모성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현대사회의 다양한 관계에다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주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수컷은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고 상대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암컷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려는 본능이 사랑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설명이죠. 이 열정과 애정의 간극을 이해 못하면 관계는 계속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생물학적 기반인 성이랑 감정 표현 정의 차이를 봤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방식 자체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렌즈인 심, 즉 심리적 차원으로 넘어가 보죠. 흔히 남자는 이성적, 여자는 감성적이라고들 하잖아요. 이 글은 이 말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요. 네, 이 글에 따르면 남성은 세상을 맞다 틀리다라는 논리적 프레임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의 직접적인 화법을 선호하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뭘 어떻게 해주면 돼? 이런 말들이요. 반면에 여성은 세상을 좋다 나쁘다라는 감정적 필터로 경험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변연계가 남성보다 8배나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8배나요? 네. 그래서 직접적인 해결책보다는 감정적인 공감을 원하고 말 안 해도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돼? 하는 간접 화법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유만 말을 해야 알아. 네, 말 안 해도 알아줘야지. 의 대립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개인차가 큰 영역이잖아요. 저만 해도 주변에 굉장히 직설적인 여성분들도 많고 감성적이고 섬세한 남성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일반화가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지식을 활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죠. 저자가 말하는 건 모든 남자는 논리적이다가 아니라 남성성의 경향은 논리적 사고를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분석은 그 다음인데요. 남성은 생각을 먼저 싹 정리한 후에야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막상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려는 순간에는 이미 감정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성은 생각과 느낌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게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었을 때 남성이 몰라 라고 대답하는 건 감정이 없거나 숨기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진짜로 그 순간에는 자기 감정을 언어화하기가 어려운 상태일 수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감정을 처리하는 운영체제, OS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한쪽은 순차 처리 방식, 다른 쪽은 동시 처리 방식이라서 생기는 딜레이 같은 거네요. 네, 비유가 정확하시네요. 그럼 처음에 그 직장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부하 직원은 선물을 준 순간부터 상사의 미묘한 표정 변화, 말투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 내 선물이 별론가? 내가 실수했나? 하면서 수많은 감정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상사는 선물 받았네, 고맙다고 해야지, 자 이제 업무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상황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 둘 사이에 어색함이 흐르는 게 당연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심리적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관계의 많은 버그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인 4. 남녀가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뭘 추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가장 논쟁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에 따르면 남성은 성공과 재미를, 여성은 사랑과 의미를 추구한다고 하거든요. 이건 너무 20세기적인 구분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저도 처음 읽었을 때 그 부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요. 이게 앞서 말한 세 가지 차이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도파민을 추구하는 남성성의 경향은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에서의 성공, 그리고 새로운 자극인 재미를 좇게 만들거든요. 미래의 더 큰 쾌락을 위해서 현재의 부정적인 감정은 애써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경향도 보이고요. 그래서 쾌락을 쫓다가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것도 남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에 세로토닌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여성성의 경향은 관계 속에서의 사랑과
삶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든다. 이런 논리로군요. 맞습니다. 현재의 행복과 감정적 안정이 중요하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좋은 감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더 오래 기억하고 곱씹는 경향도 나타나고요. 종합해보면 이 글은 남성은 감정을 다루는 데 서툴고 여성은 능숙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성공과 사랑이라는 키워드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가치일 뿐이라는 거죠. 해지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맨 처음 그 직장인처럼 이미 어색해져 버린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다행히 이 글이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3단계 해법을 제시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정확히 알자입니다. 나와 상대가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오해가 풀린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섣부른 이해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고 아, 당신은 남자라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거나 역시 여자는 감정적이야 라고 딱지를 붙이는 순간 이 지식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군요. 혹시 이 사람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계기로요. 그래서 인용한 difference is beautiful. 다름은 아름답다는 말처럼 다름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심하자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지 미리 조심하라는 건데요. 특히 공적인 관계인 직장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저자는 직장에서의 동료애나 우정이 아주 쉽게 애정으로 착각될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동질성에 끌리기도 하지만 또 자신에게 없는 면을 가진 상대에게 강하게 끌리기도 하니까요. 해석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다른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생각했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내 의도가 순수하다고 해서 상대방의 해석까지 순수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조금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실용적인데요. 바로 정확히 알리자입니다. 오해가 생겼거나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걸 명확하게 상대에게 알려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상대는 정말로 내가 왜 불편한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서 말했듯이 감정을 읽는 능력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무심코 던진 농담이 성희롱이 되고 의도 없는 신체 접촉이 성추행이 될 수 있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죠. 결국 알아서 조심해주겠지 하는 기대를 버리고 내 관계의 경계선은 내가 직접 명확하게 그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로 느껴지는 순간 남자는 실수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이건 비난이라기보다는 관계의 속성이 공적인 것에서 사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그 위험지대에 대한 경고로 읽혔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런 행동은 불편합니다 라고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고 조심하고 알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저자가 제시하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남녀의 생물학적, 감정적, 심리적 또 가치관의 차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걸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3단계 해법까지 나눠봤습니다. 결국 모든 지혜는 상대를 섣불리 판단하는 대신 나와는 다른 존재라는 걸 그냥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막연한 추측이나 지대로 관계를 망치는 대신에 명확한 인식과 소통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남녀의 차이점에 집중해서 오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봤습니다. 이 접근법은 분명히 유용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관점을 완전히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이 시대를 초월해서 공유하는 근본적인 공통점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차이를 이해하는 지혜를 넘어 공통점을 발견하는 기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